사회복지법제론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의 입법 유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 정부 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입법, 정부 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입법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 연구의 의의 및 방법을 보시면요.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로 한 국가나 사회의 일정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제정이라는 문법을 처음 만드는 것을 말하고, 개정은 제정된 법을 개정 절차를 통해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생존권의 발전 과정은 생존권 보장의 주체, 대상, 내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노동자와 그 가족, 노동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가 주된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전 국민의 생활 문제로 확대되었고, 욕구나 문제의 내용도 직접적 구체적 생활 문제에서 간접적 추상적 사회심리적 성격을 지닌 생활 문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접근 방법과 역사주의적 접근 방법 및 두 접근 방법의 통합 방법을 연구하거나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역사주의적 접근 방법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상이나 이념 및 이론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인과관계 분석에 이용하므로 역사주의에 입각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 역사 연구의 의의를 보시면요. 사회복지의 의미는 시대나 사회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법이 폐지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회 문제에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는 실정법으로 일정한 국가의 정치적 조건, 국민의 요구,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사정과 관련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생존권의 발전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법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시면요. 중세 봉건 시대 이후 시민혁명을 거쳐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시민법이 중세의 봉건 사회를 타파하고 자본주의를 확립한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민에 의해 수립된 법이 시민법이며, 시민사회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억압받거나 차별받던 구체제, 즉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리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것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탄생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을 위한 민주적 시민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파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소유권 절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개인의 사적 재산권에 대해 절대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의 원칙은 사적 자체 원칙이라고도 하며, 개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을 선택하고 방식의 자유 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 야경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체제 하에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성격의 자유를 중시하게 되었고,
책임에 있어서도 과실 책임의 원칙, 즉 자기의 고의 과실, 위법행위에 의해서만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 시민법은 1776년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일어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만들어졌으며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주변국에 영향을 주어 독일과 영국 등은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시민법을 지도 원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법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모순과 결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자의 원칙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불평등한 계약이 만연하게 되었고 소유권 절대 원칙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으며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인해 과실이 없는 경우 자본가가 배상 책임을 면제받게 되어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소수의 강자가 자본을 독점하는 독점 자본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빈부격차 및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시민법 질서로 인해 초래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요구로서 생존권에 근거한 자유와 평등을 부여해줄 새로운 법 질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의 국가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 야경국가로서의 방임적 태도를 취하였으나 점차 공공복리, 사회질서 유지,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을 통해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시민법 원리의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법 원리가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노동정책, 경제정책, 복지정책 등의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사회법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을 비롯한 20세기의 헌법에서 재산권에 대한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이 규정되게 되었으며 이것이 사회법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회법의 출현으로 소유권 절대 원칙은 공공복리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소유권 상대 원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로서는 조세 관련 법률을 통한 제한 및 이자 제한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계약자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어 공공복리 질서 유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의 법리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법률로는 노동상권의 보장, 노동법이 대표적이며 노동에 관한 기준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 제한의 법률 등이 있습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도입하여 현대형 소송, 즉 의료소송이나 환경소송 등에 있어서 산업재해보상법 등으로 독일에서 먼저 법제화되었고 과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을 인정해주는 입증 책임의 완화나 전환을 인정해주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소유권 절대 원칙은 소유권 제한의 원칙,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었고 계약 자익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었으며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시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그 이념적 사상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사회법은 이에 대해서 수정되는 수정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법 하에서는 최소한의 개입만을 요하였으나 이웃사회법에서는 국가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의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민법에서 강조되던 기본이 되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었으나 사회법에 있어서는 사회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 중시되게 되었습니다. 시민법 하에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었으나 이 원칙이 수정이 되어 소유권 상대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도입 등으로 수정되게 되었습니다. 시민법상의 법 영역으로는 민법, 산법 등의 일반법적 원리가 있었으나 이웃사회법에서는 공공복리 등을 강조한 사회복지법, 노동법, 경제법 등의 사회법 영역이 새로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 수립 이전, 일제강점기 시대의 사회복지법과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법, 정부 수립 이후 헌법, 헌정사를 중심으로 한 현행 9차 개정 헌법까지의 공화국별 사회복지 입법과 현행 9차 이후 각각의 정부에 따른 사회복지 입법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